6년 전 LK그룹 회장 강태무에게 그 겨울은 유난히도 혹독하고 잔인했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세상의 모든 슬픔을 토해내려는 듯 며칠째 굵은 눈발을 쉴 새 없이 쏟아내고 있었죠. 바로 그 차갑고도 하얀 풍경 속에 한 여자가 초라한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서연. 그녀가 마지막으로 마주한 곳은 강태무의 최고층 집무실. 통유리창 너머로 화려하게 반짝이는 도심의 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마치 얼음장보다 더 차갑게 식어 있었고 한서연은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서연은 애써 떨리는 손을 감추며 육중한 회장 책상 위에 놓인 두 가지 서류를 응시했습니다. 하나는 이미 서명이 끝난 이혼 서류였고 다른 하나는 충격적이게도 한 장의 진단서였습니다. 그 진단서에는 그녀가 뱃속에 아이를 지웠다는 잔혹한 거짓 기록이 적혀 있었죠. 강태무는 그 종이를 집어들어 경멸하듯 거칠게 구겨버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이글거렸고 그의 입에서는 비수처럼 날카로운 말들이 한서연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저 여자가 결국 자신의 아이를 멋대로 지우고 돈을 노리고 접근했던 그녀의 본색이 드러나 도망치려 한다고 말입니다. 이 모든 오해와 분노는 정략 결혼을 통해 회장 자리를 노리던 이율라의 치밀하고 악의적인 음모가 심어놓은 독초였습니다. 그 독초는 이미 태무의 이성과 판단력을 완전히 마비시킨 상태였죠. 한서연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변명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고 이미 태무의 마음속에서 자신은 돈 때문에 접근했다가 아이를 버린 비정한 여자로 낙인 찍혔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침묵을 선택하고 모든 것을 감수하며 떠나려 했던 유일한 이유는 이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뱃속에서 소리 없이 자라고 있는 4명의 아이들, 그녀의 소중한 4쌍둥이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우기 위한 절박한 모성애 때문이었죠. 결국 한서연은 눈물을 목구멍 깊숙이 삼키며 사랑하는 남편과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차가운 눈보라 속으로 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가 떠나는 뒷모습은 강태무에게 지울 수 없는 깊은 오해와 지독한 증오, 그리고 앞으로 6해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고통스러운 저주를 남겼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서연에 대한 지독한 배신감과 영혼의 상처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극적인 이별의 서막이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마치 덧없는 연기처럼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계절은 수십 번 바뀌었지만 강태무 회장의 시간은 6년 전 그 눈 내리던 날에 갇힌 듯 멈춰 있었습니다. LK그룹은 강태무의 지휘 아래 더욱 거대한 공룡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그룹을 이끄는 명실상부한 총수가 되었고 그의 냉철하고 빈틈없는 업무 처리 능력은 업계에서 신화처럼 회자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고 그의 서명 하나하나에 수십억 원의 운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중과 임직원들은 그를 강철 가면을 쓴 사람, 혹은 너름 심장의 소유자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단 한 번도 따뜻한 미소나 인간적인 감정이 비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직 날카로운 분석과 차가운 효율성만이 그의 표정을 지배했습니다. 그는 일 중독자 그 자체였습니다. 새벽 4시에 출근하여 자정까지 일하는 것이 일상이었고 그의 집무실은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킨 개인 공간이자 유일한 도피처였습니다. 성공과 부가 그의 발밑에 쌓여 있었지만 그의 내면은 거대한 텅 빈 동굴과 같았습니다. 6년 전 한서연이 남기고 간 배신감과 깊은 상처,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그의 심장을 갉아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녀는 나를 떠났고 왜 그렇게 쉽게 우리의 아이를 포기했을까? 하지만 답은 찾을 수 없었고 그 물음은 오히려 그를 더 깊은 고립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이율라는 여전히 그의 곁을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강태무 회장의 약혼녀라 칭하며 세간에 알렸고
LK그룹 안팎에서 안주인 행세를 하며 활보했습니다. 하지만 태무는 그녀와의 결혼을 매번 알 수 없는 이유로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예의를 지켰으나 이율라에게서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율라의 끊임없는 결혼 요구는 그에게 귀찮음과 짜증만을 유발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겉으로는 눈부시게 화려했지만 사실은 6년째 멈춰버린 채 차가운 공허함 속에서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서연에게 느꼈던 분노와 상처를 일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어 잊으려 발버둥치고 있었습니다. 6년 후 한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 공항은 평소보다 훨씬 더 소란스러웠고 수많은 취재진과 재계 인사들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는데 바로 세계적인 이목을 끌고 있는 미스터리한 인물, 별표 닥터 H, 디어 H, 별표의 입국 때문이었습니다. 닥터 H. 그녀는 불과 3년 만에 첨단 바이오 기술과 혁신적인 투자 분야에서 글로벌 트렌드를 이끄는 절대적인 권력자로 군림했습니다. 그녀의 신원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었기에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에 대한 추측만이 무성했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얼굴을 보기 위해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날 LK그룹 회장 강태무 역시 사업상의 이유로 공항 귀빈실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느 때처럼 차가운 무표정으로 태블릿 PC를 응시하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닥터 H라는 이름이 풍기는 파격적인 기운에 알 수 없는 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거물과의 협상은 분명 LK그룹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마침내 경호원들의 철통 같은 호의 속에서 닥터 H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찰칵, 찰칵. 수많은 플래시 세례가 터져나왔고 그 순간 강태무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에서 태블릿 PC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충격은 강렬했습니다. 검은색 명품 슈트 차림에 시크한 선글라스를 쓴 여인.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전 세계를 소나기에 넣은 듯한 압도적인 자신감과 기품이 넘쳐 흘렀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은 그녀의 얼굴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공항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6년 전 강태무에게 경멸과 오해를 받으며 추방되다시피 떠났던 그의 전 아내 한서연이었습니다. 하지만 6년 전의 한서연이 아니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수척했던 과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지금 그녀는 불멸의 봉황처럼 화려하게 부활한 듯 보였습니다. 차가운 도도함과 지적인 아름다움이 조화된 그녀의 모습은 마치 암흑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겨왕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강태무를 향하지 않았지만 이미 공기 중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녀의 존재감만으로도 태무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압도적인 귀환은 마치 6년 전의 모든 오해와 비난을 역사의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는 듯한 충격적이고도 권위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강태무의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강태무 회장이 전 아내 한서연, 아니 이제는 닥터 H의 충격적인 귀환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녀의 뒤를 따르는 4명의 작은 그림자들이 그의 시야에 포착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전문 모델들이 레드 카펫을 걷는 것처럼 당당하고 기품 있는 태도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모두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코트를 맞춰 입었고 각자의 개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등장만으로도 주변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고 플래시 세례는 한서연에게서 이 네 아이들에게로 옮겨갔습니다. 네 쌍둥이였습니다. 첫째, 한결, 마지답게 가장 냉철하고 카리스마가 넘쳐 보였습니다. 시크한 검은색 터틀넥을 입은 그는 작은 어깨를 펴고 서연의 오른쪽에 붙어 걸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6년 전의 강태무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태무가 쳐다보는 것을 감지하자 오히려 당당하게 눈을 마주치며 경계심 가득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리더십과 냉철한 분석력을 가진 천재였습니다. 둘째, 한별. 작은 은퇴 안경을 쓴 한별은 손에 최신형 태블릿 PC를 들고 뭔가를 빠르게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날렵한 손가락 움직임과 집중하는 모습은 이미 대형 해킹 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쥔 천재 해커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장난기가 넘치면서도 번뜩이는 지능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셋째, 한솔. 한솔은 작은 미니 베개 의료용 키트처럼 보이는 것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아하고 섬세한 분위기를 풍겼지만 매 순간 주변 사람들의 상태를 관찰하는 듯한 예리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어린 나이에 세계적인 의학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이 천재 의학 소녀는 침착하고 조숙해 보였습니다. 넷째, 한울. 그리고 가장 막내인 한울. 그는 형제, 자매들과는 달리 천진난만하고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순진한 눈으로 강태무를 올려다본 한울은 가장 먼저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통통하고 귀여운 얼굴에 새겨진 그 눈웃음. 그것은 6년 전 강태무가 한서연을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을 때 지었던 그의 어린 시절 미소와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사랑스러운 천재였습니다. 강태무의 심장은 더 이상 뛸 수 없을 정도로 쿵쾅거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아니, 설마 그 진단서는 거짓이었나? 내가 버렸다고 믿었던 아이들이? 설마 내 아이들은 한서연의 등 뒤에 당당하게 서서 마치 4명의 강력한 수호천사처럼 보였습니다. 이 네 쌍둥이의 출현은 한서연의 귀환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강태무의 6년간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들 지진의 전조였습니다. 강태무 회장은 내 아이들, 특히 막내 한울의 눈빛을 마주하고는 심장이 멈추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울은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경계심 없이 순수하게 그를 올려다보았는데 그 순간 태무는 6년 전 자신의 젊은 모습과 놀랍도록 닮은 그 아이의 얼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한울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태무에게 달려와 그의 슈트 바지가랑이를 잡고 올려다보았습니다. 우와, 이 아저씨 진짜 잘생겼다. 헐리우드 배우 같아요. 한울의 솔직한 감탄사에 강태무는 무의식적으로 딱딱하게 굳어있던 얼굴에 미세한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길과 목소리가 그의 얼어붙은 감정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혹시 아저씨, 실례가 안 된다면 제 아빠 해주실래요? 한울의 예상치 못한 폭탄 발언에 태무는 물론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취재진까지 잠시 숨을 죽였습니다. 강태무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한울을 안아 올리려 했지만 그 순간 한결, 첫째, 이 차가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한울아, 함부로 아무나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이리 와. 한결은 작은 몸짓에도 불구하고 강한 위압감을 풍기며 한울을 태무에게서 떼어놓았습니다. 한결의 눈빛은 강태무를 향해 숨길 수 없는 증오와 경멸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강렬한 적대감은 태무에게 마치 당신은 우리의 아빠가 될 자격이 없다고 외치는 듯 했습니다. 그때 한서연이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었고 그녀의 눈빛에는 6년 전의 슬픔이나 미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자신감만이 가득했습니다. 닥터 H. 아이들이 혹시 강태무가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이제 막내 한울뿐만 아니라 냉철한 첫째 한결의 얼굴에서도 자신의 어릴 적 모습을 발견하고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6년 전의 진단서에 대한 의혹은 이제 확신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속았다. 그녀는 아이를 지우지 않았다. 한서연은 태무의 질문에 대답 대신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아름다웠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강태무 회장님.
닥터 H는 개인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저는 회장님과는 6년 전에 모든 인연을 정리했습니다. 부디 공적인 관계에서만 만나주시길 바랍니다. 그녀는 공식적인 어투로 선을 그었지만 이내 강태무에게 가까이 다가와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숨결에서는 희미한 고급 향수 냄새가 났고 그 향기는 태무의 기억 속의 한서연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다시 만났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는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저와 게임을 해야 할 겁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세요. 이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습니다. 한서연은 내 아이들을 이끌고 강태무에게서 등을 돌려 당당하게 공항문을 나섰습니다. 강태무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그녀의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6년 전 저지른 실수의 대가가 얼마나 처절하고 거대할지 예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서연, 아니 닥터 H는 4명의 아이들을 대동하고 미리 준비된 고급 리무진에 올랐습니다. 차량 안은 외부의 소란스러움과는 달리 평온했지만 그 공기 속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강태무 회장에게서 멀어지자마자 그녀의 얼굴에서 차가운 가면이 벗겨지고 6년 전의 슬픔과 현재의 강인함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운전석 뒤에 앉아있던 첫째 한결이 낮은 목소리로 서연을 불렀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까 강태무를 향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싸늘했습니다. 방금 그 남자. 맞죠? LK그룹 강태무 회장 둘째 한별이 태블릿 PC 화면을 켜서 강태무의 프로필과 LK그룹의 상세 정보를 스크롤하며 확인 사살했습니다. 응, 맞아. 6년 전에 너희 엄마를 버리고 너희들을 존재하지 않는 아이로 만들려고 했던 그 남자야. 한서연은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을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막내 한울은 아까 공항에서 만난 잘생긴 아저씨에 대한 좋은 기억이 남아 있었는지 조금은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잘생겼잖아요. 아빠. 아저씨는 셋째 한솔이 한울의 작은 손을 잡으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한울아.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엄마가 6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잊으면 안 돼. 우리는 엄마의 명예를 되찾아줘야 해. 한결은 결연한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다짐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엄마에게 입힌 상처, 그리고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할 것을 모두 되찾아올 거예요. 우리는 엄마의 편이고 엄마가 이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도울 거예요. 서연은 내 아이들의 굳건한 눈빛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아이들이야말로 그녀가 6년을 버티고 닥터 H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녀의 이번 귀국은 단순한 비즈니스 복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6년 전의 억울함과 배신에 대한 치밀하고도 냉정한 복수의 서막이었습니다. 좋아. 6년 동안 나를 그림자 취급하고 너희들을 지우려고 했던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겠지. 강태무,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꾸민 이율라.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한서연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닥터 H로서 LK그룹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 강태무의 심장부로 가장 깊숙이 침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핵심에는 놀라운 지능을 가진 그녀의 4 천재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반드시 과거의 그림자를 찢고 아이들의 권리를 되찾아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강태무 회장은 그날 이후부터 닥터 H, 즉 한서연에 대한 조사를 비밀리에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신원 정보는 세계적인 보안 시스템으로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었기에 강태무의 최고 보안팀조차도 그녀의 6년간의 행적이나 내 아이들에 대한 단서를 전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모든 기록에서 완벽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좌절감에 휩싸여 늦은 밤까지 집무실에 남아있던 강태무는 마침내 지친 몸을 이끌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넓고 적막한 펜트하우스는 그의 외로움을 더욱 부각시키는 듯 했습니다. 그는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삐빅. 강태무의 집안 모든 스마트 시스템이 갑자기 제멋대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침실의 불빛이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빠르게 깜빡거리기 시작했고 실내 온도가 갑자기 영하로 떨어지는 듯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 대신 소름 끼치게 변조된 음악이 온 집안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음악 효과, 섬뜩하게 변조된 한국 동요곰 3마리가 웅장하면서도 불안한 멜로디로 연주된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곰, 엄마곰, 아기곰 4마리. 강태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의도적인 침입, 즉 해킹이었습니다. 당장 보안팀을 호출해. 그가 소리쳤지만 스마트폰은 이미 신호가 끊긴 상태였습니다. 그때 거실의 대형 스마트 스크린에 붉은색 글씨가 섬뜩하게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피로 쓴 메시지처럼 강렬했습니다. 화면 메시지, 다저씨. 나쁜 아저씨. 회장님, 그 의자 조심하세요. 뿔이 자라고 있어요. 메시지 아래에는 4개의 작은 곰 인형 아이콘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강태무는 직감적으로 이 모든 것이 한서연의 4 아이들 중 하나, 바로 천재 해커 한별의 진님을 알아챘습니다. 그의 분노는 차가운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4살이나 5살로 보이는 아이가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되는 LK그룹 회장의 펜트하우스를 이렇게 장난치듯 무너뜨리고 농락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경고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별표 우리는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언제든지 당신을 무너뜨릴 수 있다. 별표는 소름 끼치는 위협이었습니다. 강태무는 차가운 식은땀을 흘리며 생각했습니다. 한서연. 당신은 도대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운 거지? 그리고 나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 거지? 그의 6년간의 평화는 단 하룻밤 만에 내 쌍둥이의 작은 손가락에 의해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LK그룹은 야심차게 준비한 새로운 바이오 생명공학 프로젝트 발표회를 성대하게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국내외 언론과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자리였으며 강태무 회장에게는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이벤트였습니다. 강태무는 완벽하게 세팅된 슈트를 입고 무대에 올랐지만 그의 신경은 온통 한서연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반드시 이 자리에 나타날 것임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발표회가 한창 진행 중일 때 사회자가 우아하게 다음 파트너를 소개했습니다. LK그룹의 미래를 함께할 전략적 파트너, 바이오 기술의 혁신적인 선구자, 닥터 H, 디아어 H를 소개합니다. 한서연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강태무가 무대 아래에 서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일말의 망설임 없이 우아하고 당당하게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이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열쇠를 쥔 절대적인 존재로 보였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강태무는 인파를 헤치고 한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그녀를 인파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한서연. 당신. 정말 당신이었군. 6년 전에 사라졌던 당신이 어떻게. 그리고 아이들은 강태무의 목소리는 분노와 혼란, 그리고 희미한 기대감이 뒤섞여 떨렸습니다. 한서연은 싸늘한 눈빛으로 태무의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과거의 연인에게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고 자신보다 격이 낮은 상대에게 내리는 명령 같았습니다. 강태무 회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공식적인 비즈니스 파트너일 뿐입니다. 6년 전에 한서연은 이미 죽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당신이 죽인 겁니다. 그녀는 잔인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의 모든 기억들은 제게 별표 지워버려야 할 쓰레기 같은 기억들 별표일 뿐입니다. 회장님께는 미안하지만 저는 과거에 연연할 만큼 한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들이요? 그건 회장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저의 사생활입니다. 바로 그때 미리 눈치채고 달려온 이율라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는 한서연의 등장을 알고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오 닥터 H. 당신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어도 강 회장님과의 관계는 이미 끝난 과거일 뿐이에요. 저희 결혼식 날짜가 조만간 잡힐 겁니다. 더 이상 회장님 주변을 서성이지 마세요. 한서연은 이율라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목소리로 이율라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었습니다. 아, 이율라 씨 예전에도 그랬지만 여전히 제 자리를 탐내시는군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당신이 탐내는 그 자리는 제게 버려진 쓰레기통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저를 이길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제가 가진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지만 당신은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율라는 수많은 참석자들의 시선 속에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모욕감에 떨었습니다. 한서연은 강태무에게 다시 다가와 그의 귀에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기대하세요. 이번 파트너십은 아주 흥미로울 겁니다. 아마 회장님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저와 거래해야 할지도 모르죠. 그녀는 마치 승리의 여신처럼 그 자리를 떠났고 강태무는 자신의 회장직, 명예, 그리고 6년 전의 모든 진실이 위태로운 도마 위에 올랐음을 깨달으며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강태무 회장은 한서연이 공공연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쌍둥이의 존재가 과거의 거짓을 폭로하고 있음을 깨닫자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강태무는 LK그룹의 최고 기밀 시설을 동원하여 몰래 내 아이들의 DNA 샘플을 채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다른 기회에 강태무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미세한 머리카락이나 피부 조각 등을 남겼고 그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편 강태무의 약혼녀 행세를 하고 있던 이율라는 한서연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분노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녀는 한서연을 영원히 이 땅에서 사라지게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침 열린 한상류층 자선 가면 무도회에서 이율라는 한서연에게 치명적인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몰래 음료에 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계획은 천재의학 소녀, 셋째 한솔에 의해 발각되었습니다. 한솔은 평소와 달리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는 이율라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이율라가 한서연의 음료에 흰가루를 몰래 넣으려는 순간 한솔은 재빠르게 달려가 이율라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이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 눈앞에서 엄마를 해치려 하다니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한솔은 이율라의 얼굴에 자신의 작은 가방에서 꺼낸 희미한 노란색 가루를 뿌렸습니다. 그 가루는 인체에 해롭지 않으나 심각한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특수 제작된 약초 가루였습니다. 이율라는 갑자기 온몸이 가렵고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는 바람에 비명을 지르며 무도회장에서 도망쳤고 다시 한번 공개적인 망신을 당했습니다. 장면 전환, 강태무의 집무실 같은 시각. 강태무는 심장이 멎을 듯한 긴장감 속에서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봉투가 그의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찢고 검사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결과 보고서 내용, 한결, 한별, 한솔, 한울과 강태무의 친자관계 일치율 99.999% 강태무의 세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의 머릿속을 맴돌던 6년 전의 모든 기억, 이율라가 제시했던 가짜 진단서, 그리고 한서연의 눈물 젖은 뒷모습이 필름처럼 빠르게 재생되었습니다. 거짓말.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그는 6년 전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에게서 나온 아이들을 지우고 돈 때문에 접근한 비정한 여자로 매도하며 눈보라 속으로 내쫓아 버렸다는 비극적인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4명의 천사 같은 아이들이 자신의 피부치였는데 그들을 6년 동안 한 번도 안아주지 못했습니다. 강태무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죄를 깨닫고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LK그룹 회장으로서의 권위와 명예는 한순간에 아무 의미 없는 먼지가 되었고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참회와 후회뿐이었습니다. 강태무 회장은 DNA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난 후 6년간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의 무게에 짓눌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 즉시 그는 이 모든 비극의 근원인 이율라를 처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이율라는 강태무의 펜트하우스로 호출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태무가 닥터 H에게 흔들리고 있다는 불안감에 떨면서도 곧 자신이 그의 정식 아내가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들어선 집무실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강태무는 얼음처럼 차가운 얼굴로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지옥에서 올라온 악마처럼 섬뜩했습니다. 이율라, 나를 쳐다봐. 그리고 내 눈을 똑바로 보고 말해봐. 6년 전에 내가 나에게 보여줬던 한서연의 낙태 진단서. 그거 내가 조작한 거지. 강태무의 질문은 명령이나 추궁이 아니었고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심판자의 선고와 같았습니다. 이율라는 순식간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부인하려 했지만 태무는 그녀가 변명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DNA 검사 보고서와 함께 그녀가 당시 병원 직원과 주고받았던 불법 거래 내역을 증거로 던져놓았습니다. 내가 내 아이들을 존재하지 않는 아이로 만들었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하고 그의 아이들을 지키려는 한서연의 모성애를 이용해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지. 이율라, 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강태무는 극도의 분노와 배신감으로 인해 테이블을 내리쳤고 그의 분노는 집무실 전체를 집어삼킬 듯 했습니다. 이율라는 결국 무릎을 꿇고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태무 씨,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제가 아니면 당신 곁에 아무도 없을 줄 알았어요. 사랑. 내가 감히 사랑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아?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내가 LK그룹에 쏟아부었던 모든 것, 내가 나에게서 얻으려 했던 모든 지위와 명예,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파괴해 줄 테니 당장 꺼져. 강태무는 즉시 보안팀을 불러 이율라를 펜트하우스에서 쫓아냈습니다. 그의 명령에 따라 이율라가 LK그룹 내에서 누리던 모든 권한과 직함은 단 몇 시간 만에 박탈되었고 그녀는 정재계에서 완전히 매장되었습니다. 이율라를 처단한 후 강태무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독한 오만함과 무관심이 빚어낸 비극에 대해 눈물을 흘리며 참회했습니다. 그는 이제 LK그룹 회장이 아니라 내 아이들을 버린 비겁한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비서실을 통해 한서연과 아이들의 정보를 다시 파악했고 이제부터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아버지로서의 처절한 속죄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수첩을 꺼내 내 아이들의 취향과 싫어하는 것, 그리고 실격한 아버지의 재기 프로젝트라 이름 붙인 구체적인 실행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6년 만에 새로운 삶, 회개하는 아버지의 삶이 비로소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강태무 회장은 회개하는 마음을 안고 6년간 자신이 버렸던 아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한서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미 LK그룹의 최첨단 기술과 정보를 동원해 한서연과 내 아이들이 거주하는 집의 위치를 알아낸 상태였습니다. 새하얀 눈발이 다시 흩날리는 밤, 강태무는 고급 정장 차림 그대로 한서연의 집 대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비하면 이 정도의 굴욕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문을 열어줘. 내가 잘못했어.
6년 동안 내가 얼마나 바보 같고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 우리 아이들을 만나게 해줘. 그의 처절한 외침에 한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에게서 느껴지는 진심과 비참함에 조금은 동요하는 듯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강 회장님. 하지만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고 싶다면 아이들의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집 안으로 들어선 태무를 맞이한 것은 한서연이 아닌 4명의 심판관 역할을 맡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태무에게 자버지 임시 고용 계약서라는 제목의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강태무가 아이들의 임시 아빠로 고용되기 위해 통과해야 할 여러 가지 까다로운 미션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미션 1. 식사 준비. 첫 번째 미션은 저녁 식사 준비였습니다. 생전 부엌 근처에도 가본 적 없는 강태무는 고급 식재료를 가지고 진땀을 뺐습니다. 그는 결국 겉은 타고 속은 설익은 스파게티를 만들어냈지만 막내 한울은 노력 점수 100점을 외치며 그의 요리를 조금 먹어주었습니다. 미션 2. 보안 뚫기. 다음 미션은 천재 해커 한별이 만들어 놓은 LK그룹 서버의 시험판 바이러스를 해독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별은 아빠의 능력치를 테스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강태무는 LK그룹의 임원들을 총동원하여 밤새도록 씨름한 끝에 아이의 장난기 가득한 코드를 겨우 해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별은 놀라움과 함께 미세한 존경심을 내비쳤습니다. 미션 3. 진실 고백. 가장 어려운 미션은 한결이 제시했습니다. 왜 6년 전에 우리 엄마를 버렸는지, 그 거짓 진단서는 무엇이었는지 솔직하게 모두 고백하세요. 강태무는 아이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오만함과 무지, 그리고 이율라에게 속았던 비극적인 과정을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너희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피해자였고 너희들은 내 인생 최대의 실수로 태어날 뻔했지만 가장 위대한 기적이었다고 진심을 전했습니다. 강태무의 처절한 노력과 진심이 전달되면서 아이들의 마음은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순수한 막내 한울은 태무의 품에 안겨 아저씨는 이제부터 우리 아빠예요. 진짜 아빠라고 말하며 그의 얼굴에 뽀뽀를 해주었습니다. 강태무는 임시 아빠 계약을 통해 점차 아이들과의 유대감을 쌓아갔고 한서연은 그런 그의 변화하는 모습을 복잡한 심경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복수의 칼날을 품고 돌아왔던 그녀의 마음도 이제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강태무가 임시 아빠로서 아이들과 관계를 회복하며 행복이 싹트기 시작할 무렵 또다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LK그룹에서 쫓겨난 후 완전히 정신을 놓아버린 이율라는 강태무에게 복수심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태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이율라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을 급습하여 첫째 한결을 납치했습니다. 한결은 가장 냉철했지만 이율라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율라는 강태무에게 연락하여 한결을 인질로 잡고 협박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 그렇지 않으면 내 귀한 아들은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할 거야. 강태무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LK그룹 회장직과 전 재산을 포기할 준비를 했지만 한서연은 그를 막아섰습니다. 안 돼요. 태무 씨, 당신의 목숨을 걸고 아이를 구해야 해요. 그것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강태무는 한서연의 말을 따랐고 홀로 이율라가 지정한 폐창고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이율라와 대치했고 격렬한 몸싸움 끝에 한결을 구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율라는 숨겨둔 칼로 강태무의 복부를 찔렀고 그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여 이율라는 체포되었고 강태무는 심각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장면 전환. 병원. 수술을 마친 강태무는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그의 침대 곁에는 한서연과 4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빠, 내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리며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한결은 울면서도 어른스럽게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강태무에게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별표 아버지 영구 고용 계약서 별표였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임시 아빠 말고 진짜 영원한 우리 아빠 해주세요. 아프지 마세요. 한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고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태무는 피로 맺힌 웃음을 지으며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비로소 6년간의 혹독한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봄이 왔음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강태무는 완쾌하여 퇴원했습니다. 한서연은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간호했고 그들의 사랑은 6년 전의 오해와 상처를 넘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마침내 한서연과 강태무는 내 아이들의 축복 속에서 두 번째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진심이 가득한 행복한 축제였습니다. 내 아이들은 돌아가며 축사를 낭독했습니다. 막내 한울은 마이크를 잡고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눈에서 또 눈물 나게 하면 그땐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엉덩이 때려줄 거야 라고 외쳐 하객들을 폭소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별은 아빠 회사 서버 보안은 내가 책임질 테니 아빠는 엄마 행복이나 책임져요 라고 듬직하게 말했고 한솔은 두 분 건강은 제가 평생 관리해 드릴게요.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은 한결은 잠시 목이 메는 듯 하더니 아빠,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존경합니다 라고 짧고 굵게 진심을 전했습니다. 강태무는 아이들의 축사에 눈시울이 붉어졌고 한서연을 꼭 끌어안으며 화답했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너희들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결혼식이 끝나고 가족 사진 촬영 시간이 되자 6 식구는 카메라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태무는 한우를 목마 태우고 한솔을 한 팔에 안았으며 서연은 한결과 한별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셔터가 터지는 순간 그들은 일제히 사랑해 라고 외쳤고 그 순간은 영원히 멈추지 않을 행복의 한 페이지로 기록되었습니다.